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유익선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이 가장 먼저 발표되어서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광주회생법원도 실무준칙을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준칙이 이렇게 발표가 됐고,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크게는 세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배우자 명의 재산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식 코인으로 인한 손실금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이냐, 변제율을 높이라는 근거로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 30세 미만의 청년이라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 아니면 고령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등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줄 거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어떻게 실무준칙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인데, 배우자 명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파산할 때 배당받은 총액은 기본적으로 청산가치이고 채무자의 재산가치라고 봐도 되는데, 채무자의 재산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2분의 1 재산을 채무자 명의의 재산으로 반영을 해서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율, 변제 기간이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채무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 부분은 광주에서 개인회생을 과거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입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른 서울, 기타, 부산이나 수원회생법원과 동일하게 개정되면서 굉장히 개인회생 진행이 유리해진 부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명의신탁재산이라거나 배우자한테 재산을 개인회생 직전에 빼돌린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회생법원들과 동일한 규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이고 408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광주에서 개인회생 진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나머지 지방법원, 그러니까 회생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법원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깐깐하게 살펴봐서 상대적으로 수익을 많이 입었던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발생한 손실금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고, 서울이나 수원, 부산 여타의 회생법원과 동일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이제 광주에서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전주 지역, 전라북도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광주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니 굉장히 사건 진행이 수월하고 유리해진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24호를 또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라고 해서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 65세 이상의 노인,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분,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 이렇게 규정해놨는데, 이런 분들은 3년 미만, 보통은 실무적으로 2년으로 변제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 기타, 다른 회생법원과 동일하게 규정을 해놨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지난번에 우리가 대구지방법원이 회생법원으로 변경되면서 이 변제 기간에 관한 준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여기에는 제3조라고 해서 3년 초과로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유들을 별도로 규정했고,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박이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늘리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도 다른 회생법원하고는 형평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광주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서울하고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굉장히 채무자들 친화적인 방향으로 실무준칙이 제정되었고, 최근에 광주에서 이제 보정이 나온 사례들을 보더라도 채무 사용처, 최근 채무 사용처나 통장, 계좌거래 내역에 있어서 금액의 한도를 보통 100만 원 이상으로 보는 법원이나 재판부가 많음에도 광주는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소명해봐라 라고 나오는 등 채무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행보를 최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준칙도 그런 기조에 제작된 걸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광주에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굉장히 좀 서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좀 굉장히 유리하게 사건이 채무자 친화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더더욱이나 이제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